되는데 서울 인간으로 좋습니다. 근데 좀 전에 그 페이스북을 하는 분들이 몇 명 안 되는 좀 놀라운데요. 그 활성화되려면 사실 SNS를 많이 알면 알수록 지금 하시는 농산물이 재배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이 대중들한테 알려지고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작년 몇 월 달이니까 처음에 저 송박사님 찾아왔을 때가 4월? 3월? 올해. 아, 5월. 5월. 지금 산업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내려와서 그 먹거리 관련된 여러 가지 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원래 새로운 거를 하기를 좋아해가지고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이게 유기농도 어느 선에 이제 봉착을 했고 정부나 그 농축수산부에서도 이 유기농의 문제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유기농을 많이 찾는데 실제로 보급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비싸게 받는데 사실은 비싸게 받을 게 아닌데도 비싸게 유통구조가 왜곡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제 먹거리 엑스파일 할 때 이전에 KBS 소비자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가면 경매를 하잖아요. 농산물 들어가서 경매를 하는데 이 유기농 관련은 경매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문제 지적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경매하는 그게 생겼어요. 한 군데요. 근데 들어오지가 않아요. 찾는 사람도 없고. 제가 가서 이유를 물어보면 당연히 뭐 과일 같은 거는 크기가 다르고 일단 이 자기들이 원하는 품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매를 할 수가 없다는 굉장히 정말 원시적인 그런 이유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데에서 유기농이 사실은 그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찾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정부 기업 같은 데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 이런 유기농을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 마케팅 집행하고 홍보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데가 있는데 매년 그 홍보 매체를 통해서 유기농에 대한 홍보를 해달라고 그 상당히 많은 돈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연간 돈을 정부에서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유기농에 대한 이미지는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기농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뭐 유기농인지 알았는데 실제로 유기농이 아니고 이중마크를 가라로 쓴다든지 아니면 검사에 봤더니 농약이 나온다든지 이런 보도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유기농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찾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별거 아닌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이미지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정부에서 쏟아부어도 이미지는 떨어진 이미지는 다시 올라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유기농에 대해서 이전부터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저는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육식 쪽에는 사실 귀뚜라미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세계 식량기구에서 미래 식량이라고 귀뚜라미하고 씨웜인가 귀뚜라미를 많이 키우거든요. 근데 수익이 잘 안 나요. 지금 찾는 사람이 없고 이미지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소나 돼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탄소가 나오고 우리 인류의 환경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귀뚜라미 키우기도 너무 편해요. 그리고 실제로 단백질 보충원으로도 되게 좋고 곤충이 미래 식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 다음에 유기농보다는 전 자연재배가 미래라는 생각을 이전부터 하고는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기본적인 건강에 대한 철학 자체가 우리는 오랫동안 300만 년 전부터 예를 들면 진화를 해왔다고 생각하면 최근에 한 50년 빼고 나머지는 실제로 농약이 이렇게 나오고 하기 전 거의 뭐 99.9%의 기간 동안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먹어온 거예요. 소위 지금은 송 박사님 와서 뭐 자연재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막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 농사 자체가 자연재배 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먹고 우리는 건강하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만들고 탄수화물을 만들고 지방을 축적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아왔는데 최근 들어서 식품 첨가물이나 아니면 소위 이제 농약하고 비료가 생기면서 우리 식생활이 배는 불러졌지만 건강은 좀 이전처럼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이 적응한 걸 먹는 게 우리 건강에는 최고인데 지금은 우리 몸이 적응 못하는 많은 것들을 먹고 우리 몸이 적응 못해서 병에 걸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미래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큰 기업들은 이미 식량이나 이런 소위 이제 자연재배란 말은 하지 않아도 자연재배에 가까운 유기농이나 자연재배에 가까운 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특파원 가서 3년 뉴욕에 있었는데요. 그 전에도 출장 가고 이렇게 하면 미국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홀푸드 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기농 제품하고 자연재배되는 것도 일부 포함되고 유기농하고 MSC 쓰지 않고 그 다음에 GMO는 당연히 없는 정말로 청정 먹거리를 갖다 파는 시장이 무지무지 이만큼보다 훨씬 커요. 곳곳에 있는데 장사가 잘 돼요. 그 안에 식당도 있고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진 것도 먹고 물건, 식품도 사가지고 하고 전 이게 우리나라에 반드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쓱 있잖아요. SS 신세계에서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를 하려고 저는 투자받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그 규모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확산시키는 거는 어차피 재벌급의 기업이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홀푸드마켓은 최근에 아마존이 샀습니다. 아마존 IT 기업이 홀푸드마켓, 전 세계에 있는 홀푸드마켓을 다 샀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인데 이거를 전체를 오가나이즈하고 하는 데도 없고 사람은 사실 제가 보면 송 박사님하고 또 뭐 몇 분 계세요. 송 박사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시고 근데 개인이 이게 커지면 개인 한 명이 전체를 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자본이 들어오고 어느 순간에는 이게 커지고 그 다음에 좀 더 과학적인 연구와 과학적인 어프로치가 돼야지 여러분도 살고 그 다음에 저는 소비자도 살고 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만나 뵙자고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소비자들이 많이 접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쉽게 살 수 있고 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지금은 이제 조합 형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제 개인적 생각에 이걸 플랫폼으로 해서 자연재배만 판매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여러분 말은 모바일이나 아니면 들어와서 가장 쉽게 해서 여러분이 각자 이렇게 만드는 걸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언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봤어요. 투자자도 만나고 그 다음에 IT 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거를 만들고 투자를 만드는 건 저는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신뢰도의 문제, 인증제도의 문제가 어차피 이거는 아까 말씀은 지자체에서 하고 인정한다고 했지만 공인된 어떤 인증 시스템 아주 꽤 오랜 시간 동안에 공인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기농이란 마크까지 만들어서 정부에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그런 이런저런 일들이 터져가지고 그걸 신뢰해서 물건을 팔리지가 않는데 아싸리 이게 판이 커져서 나중에 되면 이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냥 동네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파는 그 시대가 그리워질지도 몰라요. 거의 다 인증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살림 자체 인증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주 인증제도 해가지고 300명 정도가 조합원들이 가서 한 3주 교육받고 가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다는 아니에요. 한 7개 정도 되더라고요. 사과하고 복숭아, 사과, 복숭아, 대추, 배, 이렇게 7개 소위 농약을 많이 뿌려서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생길 그 정도만 하고 근데 거기는 조합 자체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조합 내에서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유기농은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확산이 돼 있잖아요. 확산이 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이 모두가
이제 커지면 개인의 양심을 믿고 이거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소비자도 그런 걸 원하지 않고 뭔가 인증제도를 원하고 인증제도가 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플랫폼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플랫폼이라고 말하면 뭐 자연재배란 뭔가를 치면 뭐라고 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바일 핸드폰이나 아니면 어디든지 들어와서 여러분이 생산하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구입을 하고 그거를 뭐 배달 택배에서 와가지고 가고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뭐 해결해야 될 점이 너무너무 많지만 큰 틀만 이야기하면 저는 이게 계속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플랫폼을 여러분식으로 말하면 쇼핑몰인데 그보다는 전 더 큰 그 플랫폼을 자연재배 플랫폼을 그걸 만들면 거기에 들어오면 자연재배 관련된 정보도 얻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연재배 물건을 농산물을 살 수 있다는 농축수산물까지 확대된다고 살 수 있다는 이 시스템인데 그 말한 인증제도의 문제에 들어가면 또 다른 그 교수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연재배를 어떻게 뭘로 인증을 하냐? 누가 인증을 하냐? 유기농이야 뭐 인증 그 카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농약 전혀 뿌리지 않고 뭘 한 다음에 뭐를 쓰고 안 쓰고 이런 게 있는데 자연재배는 정말 있는 그대로 갖다 사실은 놓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그래서 사람들이 신뢰를 얻는 농산물인데 여기에 어느 선까지 사람의 손이 가는 걸까지 자연재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많은 문제들이 대두가 돼요. 뭐 하우스를 치는 것인가 아니면 노지 생산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은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작인데 저는 가격을 떠나서 자연재배의 시대가 이미 돌입했다고 시작을 하고요. 물건을 정말로 자연재배 정의를 누군가가 정확히 내려서 자연재배 식대로 아무것도 다 건드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못생긴 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충분히 여러분이 수익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배에 들어올 것이고 뭐 귀농하는 분들을 포함해가지고요 들어올 것이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업화하고 상업화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해야지 규모가 커지고 이게 자연재배가 확산이 되고 사람들이 자연재배에 대한 인식도 더 많아지고 할 거거든요. 그게 더 곁들여서 홍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인전 그 플랫폼을 만드는 IT 돈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자체는 돈을 주겠지만 이야기가 진행이 잘 안 돼요. 막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일부 엔젤 투자들을 해가지고 그냥 플랫폼 그냥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차피 이제 뭐 판매 나오는 여러분들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게 여러분처럼 뭐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뭐 농사지어서 나눠주는 거나 아니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배송해서 하는 거나 똑같은 형식이 될 거니까 전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은 뭐 대기업 신세계나 아니면 롯데 같은 데서 싹트리에 갈 때는 양이 필요하지만 저는 양보다는 정말 제대로 만든 거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량이라도 사고 그 다음에 끝나면 품절이고 내년에 오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자연재배 농산물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고 만나고 하면 할수록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플랫폼을 만들고 투자받는 게 쉽지 않은 게 아니고 과연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농산물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제가 유기농하면서 제일 그 문제됐던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유기농하면 조사해보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유기농도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병원, 그러니까 해충, 그러니까 병원균이나 이걸 그냥 씻지 않고 그냥 먹었을 때
그거를 또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전문가들 이야기는 유기농이 반드시 맛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맛이 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씻지 않고 먹는다 그래서 누가 가지고 관행농 하는 사람들이 갔다가 유기농 갖다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균이 지네들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유기농이나 자연재배가 주의로부터 인정받고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학생에 대한 이유는 환경보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게 맛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이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관행농하면서 다 엉망으로 만드는 땅을 유기농도 마찬가지고 특히 자연재배는 옛날 상태로 돌려주고 그렇죠. 다시 복원된 땅을 우리 자손한테 물려주는 이 정말로 초대형 환경 운동이거든요. 친환경 운동.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단지 자본주의사회에서 열심히 해서 자선사업하는 게 아니면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응당한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이 돼야지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보상을 주위 사람도 모으고 사람들도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말은 되게 좀 멋있게 하지만 실제로 현업으로 내려와서 송 박사님이 같이 이렇게 할 때는 쉬운 일이 아니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 것 같고, 근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있어요.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받든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든지 누군가 플랫폼을 만들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생산하는 그 중에 잘 생산된 거 다 사가지고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거는 어려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도 여전히 인증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누군가를 이영도 PD 믿고 와서 샀는데 틀림없이 가서 뭘 검사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아니면 어쨌든 시드 거는 사람은 항상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시드 거는 사람이 붙어요. 자연재배는 깨끗한 거 아니에요. 일단. 이런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희 몸은 자연재배 작물을 원해요. 제가 이틀 전에 소위 펜벨다졸이라고 그 말기 암 환자들 개구충제 먹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를 유튜브하고 몇 군데 SNS에 올렸어요. 왜냐면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펜벨다졸 먹어도 되냐? 아니면 알벤다졸이라고. 여러분 구충약 많이 드시면 여러분 먹는 사람용 구충약에는 펜벨다졸의 변형인 알벤다졸이 들어있어요. 알벤다졸도 똑같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연대 교수 김영태 교수가 조사를 보면 그것도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지만 암세포 억제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누군가는 1926년인가 암을 기생충이 일으킨다고 누가 논문 쓴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먹어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당신 같으면 먹겠냐? 여러분 드실 겁니까? 만일에 말기 암에 걸리면? 뭐 알면 누가요? 제가 방송 올려서 난리가 났어요. 전 먹겠다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한 2년 정도 전에 제가 방송을 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신장하고 간 이식을 기다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 2만 명 정도가 매년 기다리고 기증자는 별로 없어요. 한 3, 400명 간 같은 경우는 대기자는 5, 6천 명 간만 해도 누적되잖아요. 2, 3만 명이 죽어가요. 간암 신장 이식 못해서 계속 고생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중국 가가지고 수술을 받아요. 중국에는 간이 있어요. 2억 정도 주면 저 주위에 아는 분들도 유명하신 분들도 꽤 가서 받았어요. 중국 가면 간 이식을 2억 한 달 반 정도 받고 한국에 멀쩡해서 와요. 그 주선을 누가 하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들 있잖아요. 큰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자기 환자가 그런데 간 이식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중국으로 알선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 한국 분들이 이식받는 간이 누구 간이냐면 사형수 간이에요. 사형수는 정상으로 하면 총 쏴서 죽여야 되는데 다른 데를 쏘거나 아니면 파룬궁이라고 신도들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몽둥이로 때려서 뭐 싸움 시킨 다음에 몽둥이 때려가지고 죽지는 않고 쓰러진 걸 데려다가 간하고 신장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식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아요. 지금까지 24,000명 정도가 가서 수술하고 갔어요. 국제인권단체에서 난리예요. 한국 사람 가서 수술 받지 말아라. 가서 장기 이식 수술하지 마라.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PD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 대학병원 가가지고 그 알선하는 의사한테 굉장히 유명한 간 의사예요. 당신 왜 이렇게 비윤리적인 걸 했냐라고 물으니까 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PD를 쳐다보면서 만일에 당신 가족이 이 간이 없어가지고 이식받지 못해서 죽어간다고 하면 당신이라면 중국 가서 수술 안 하겠느냐? PD가 할 말이 없죠. 제가 들어도 그렇게는 어떻게 하지? 만일에 저나 그렇게 되면 가서 받고 싶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똑같아요. 식약처하고 의사들, 약사들은 절대 먹지 마라. 간 이상 있으니까 펜벤다졸 먹지 마라. 알벤다졸은 사람 구충되지. 사람 해충 죽이는 거지. 그거 가지고 암이 치료가 되겠니? 저 의사한테 똑같이 만일에 물어본다고 하면 너 만일에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 그렇게 아주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 암인데 말기 암 환자는 병원에서 모두 시한부 3개월, 4개월 이렇게 돼. 6개월 하는데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보고 의사도 사실 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올린 그 프로그램에는 뭐 저 같아도 그러면 고민스럽게 이제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난리가 난 거예요. 의사는 저 또 사고 치네 그러면서 저랑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걸 포함해가지고 저는 정상적인 상태에 아픈 거를 치료할 수 있는 건 저기 지금 저 쭉 단톡방에 올리는 거 보니까 사실 음식물이 먹거리가 다 약이라고 그 말은 당연히 맞죠. 들어와서 전부 다 우리 몸에는 화학 작용에 의해가지고 전부 다 필요한 물질이 다 변하는 거니까 약이 있는 건 맞는데 건강하게 살려면 자연 재배로 생산된 작물을 먹어야 된다는 이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이야기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구하냐면 근데 이거를 요새같이 IT가 발달된 세상에는 아까 페북 가신 분 몇 명 안 되는데 들어와서 페북인지 뭐든지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자연재배에서 수목생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되면 자연재배가 파급되고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되게 실질적인 사람이라 자연재배를 상업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요새는 좀 뜸해요. 하려고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결국은 이게 인증 문제에 걸리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놓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좀 투자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안 할 거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당장은 송 박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 판을 키우고 조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비자 중심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어떻게 하고 싶은 미련이 안 돼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이트에다 내년에는 저는 지금 하시는 거 일부는 이렇게 개별적 연락해서 갖다 팔기 시작은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일부고 나머지는 자연재배 플랫폼이 만들어져야지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예를 들면 한살림이나 이런 거에 일부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마켓컬리라고 새롭게 배송하는데 일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체 플랫폼을 가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나 소비자를 위해서나 정부가 투자해 준다면 엄청나게 좋은 일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량 생산이 안 되더라도 그 귀농한 사람이 보니까 저한테 이런 거 오거든요.
기농한 사람이 만든 예쁜 이렇게 넣어서 땅콩, 햇땅콩 그런 거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게 만들어져야지 전 국민이 자연재배에 친해지고 또 자연재배가 일반화돼서 당연히 관행농, 유기농, 그다음 자연재배 이 삼각 이게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주저리나 저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그 농사를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존경심을 표현하고 싶고요. 저도 때가 되면 귀농을 하고 싶은데 이전에 한번 귀농했다가 귀농은 아니지만 충주 저 뒤에다가 전원주택을 사가지고 700평 거기다가 사과하고 몇 개를 했는데 시간이 일단 없어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해먹고는 싶어요.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맛있게 먹은 게 그때 누가 줘가지고 알타리무를 심었는데 알타리무가 꽤 많이 자랐어요. 그걸 캐가지고 김치를 담궜는데 그 무의 아삭한 느낌 있잖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매일 먹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